앞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 설명드렸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 숍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숍이란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수중에 넣은 가게로 그저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확실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와 패션을 함께한 패셔너블한 생활 패턴, 생활의 상태를 시사하는 듯한 가게가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 가게의 주장과 타겟 선정이 가장 중요한 타겟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시로서는 바르셀로나 라이프숍이나 비스트로 카페,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숍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렸던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라이프 스타일 숍이라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수중에 넣은 가게로 그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의 숍이라는 부분인데요. 다음 장에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백화점이나 매장들에 가면은 여러 형태의 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들을 반영한 라이프 스타일 샵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그 다음에 필환경, 그 다음에 지구 생태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현재 2021년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샵의 예시입니다. 네, 아까 패션 트렌드의 환경조사에서도 외부 환경조사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수 있었잖아요.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볼 듯이 라이프 스타일도 조사하는 방법이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 차원의 분석은 사회나 지역의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 미시적 차원의 분석은 라이프 스타일의 이해를 통해서 사회를 세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조사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SRI 조사 방법, Standard Research Institute이라는 조사 방법인데요. 소비자의 요구, 니즈, 가치, 밸류, 신념, 빌리프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IO 조사 방법, 소비자의 일상적인 활동, 그 다음에 주변 사물에 관한 관심,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에 관한 의견, 이 세 가지 차원과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더한 네 가지 차원에서 외부 환경을 조사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분석해야죠. 그래서 소비자의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소비자의 관심과 관련된 자료들도 수집하고요. 소비자의 의견과 관련된 자료도 수집하고 소비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해서 거시적 조사와 미시적 조사를 통한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코메아는 어떻게 보면 쌀을 테마로 한 쌀 라이프 스타일 숍의 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 본연의 문화로 회귀하고 싶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일본의 대표적인 주식인 쌀을 테마로 만들어진 라이프 샵이라고 합니다. 아코메아는 갓 지은 밥과 이로 인해 행복한 기분을 제안하는 매장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매장 내 전국에서는 전국에서 엄선한 쌀 16종을 판매를 하고 있고 1층 입구에 현미 상태로 케이스에 넣어 진열된 쌀들은 특징이나 추천 용도, 맛과 식감, 끈기 등을 종합평가표가 붙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편하게 고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합니다. 숍에서는 바로 쌀을 골라서 살 수도 있고 반찬류, 조미료, 그 다음에 주방 라이프 스타일의 전반적인 주방 기구들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아코메아 매장에 관한 예시 사진입니다. 그런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숍에 관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로 바뀐 옴니채널의 시대와 오프라인 공간. 외부로 돌아다니지 못한 지 이제 1년이 넘어서 2년째 다가가고 있죠. 식당에서 외식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했던 활동들은 이제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 활동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 본 것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를 원하기도 했고 이전부터 온라인에서 본 상품을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브랜드들은 온라인몰을 만들고 온라인에서 시작한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존 속에서 소비자들은 양국 채널을 번갈아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옴니 채널 속에서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온라인 매장에서는 기대하는 바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소속감과 생활 방식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터로서 매장을 찾는다는 것인데요. 매장은 소비자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기보다는 더 재미있거나 더 유익한 경험을 기대하는 곳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장은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 단순히 가야 하는 곳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이 변환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공간의 예시입니다. 2021년 현재 한국에서는 더 현대라는 백화점이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죠. 더 현대는 기존의 백화점에서는 보기 어려운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되어져 있는 반면 샤넬 같은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들은 없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타겟층보다는 특색 있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의 겨냥한 라이프스타일 샵들이 보이는데요. 편집샵으로는 동춘상해를 비롯해서 브랜드 전문지인 매거진 B와 오프라인 팝업을 진행을 했고요. 한남동에서 라이프스타일 서점인 스틸북스는 지하층만 둘러봐도 시간이 훌쩍 지날 만큼 흥미로운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매장들이 지비해 있습니다. 이렇듯 더 현대에서는 차별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은 실내 공원이라는 건데요. 사운드 포레스트라는 부분입니다. 5층에 머물렀던 시간은 마치 야외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자연 채광이 쏟아지는 유리 천장, 곳곳에 나무들, 새소리, 더 현대 입점 브랜드들이 얼마나 사업적으로 성공했는지를 많은 매출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운드 포레스트의 공간은 코로나에 지친 갑갑한 서울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굉장히 많은 극찬을 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는 2021년 하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와 접목되는 라이프스타일 숍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에 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특별한 매장 디스플레이로 유명한 젠틀몬스터의 새로운 복합 매장 하우스 도산이라는 부분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미술 전시회나 복합 공간으로 예술작품 전시 공간들을 마련했고요. 지하층에는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안경점하고 템버린즈 화장품 매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제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여지는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러 와서 그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갖게 되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체험을 즐기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리테일 매장들이 이와 같이 경험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은 요즘 소비자들이 니즈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언급해 드렸듯이 MZ세대들은 경험을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새롭고도 취향에 맞는 경험을 더 갈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경험 매장들의 목적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창의적인 만남을 통해서 브랜드에 몰입하면서 장기적인 유니버스, 관계를 구축해 간다는 것인데 매장은 단순히 궁극적인 목적이
판매가 아니라 공유라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색다른 오프라인 경험 공간들이 생겨날지, 앞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숍들은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일본의 쌀을 테마로 한 편집샵인 아코메아를 소개해드렸으면,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패션 기업인 아소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소스는 바로 영국의 멀티 브랜드 온라인 편집숍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숍들은 지금 온라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소스는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에 오신 액세서리들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에 주목을 둔 영국의 쿠엔틴 크리피스와 닉 로버슨에 의해서 2020년 6월에 런칭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아소스의 메인 타겟은 MZ세대라고 하는 20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전체적인 사이트를 그냥 쭉 보시게 되면 모든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소스의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윤리적 무역, 그리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소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물보호, 세 가지 목적을 두고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소스는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모든 부분의 패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털은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소스는 키가 큰 여성이나 똥똥한 여성, 아니면 작은 여성을 위한 라인을 전체를 가지고 있고요. 인부복 컬렉션도 있고, 수많은 옷의 선택 기준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소스는 최소 8만 개가 넘는 상품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3,000개의 새로운 옷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소스는 패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C 화면에 보이는 패션을 쉽게 구매하는 법이라고 해서 As Seen on Screen을 모토로 쇼핑몰을 시작했고요. 아소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셀러브레이트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빅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한테도 전체 공유를 하면서 같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들이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소스의 성공 배경에는 가장 큰 부분이 전세계 무료 배송과 반송 서비스라는 부분인데요. 일정 금액이 넘으면 무료 배송을 해주고 무료 반송도 해주는 전 세계인의 쇼핑몰이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40 이상만 사면 4일 안에 배송, 한국은 20파운드, 약 한 4만원, 3만원 이상을 사면 14일 이내로 무료 배송, 또한 아프가니스탄이나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등 배송이 어려운 나라에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전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소스의 메인 타겟은 MZ세대인 2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10%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버추얼 사이즈사의 기술로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줘서 온라인 플랫폼의 단점을 극복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소스의 가장 큰 장점인 직접 입어볼 수 없는 단점을 해결한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옷과 비교해서 사이즈를 알려주는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소스는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지만 물론 850개의 브랜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플랫폼에는. 해당 브랜드 안에는 나이키는 물론 라코스테, 폴로, 아디다스, 아베크롬비 등 우리가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회사로부터 시작해 신규 론칭 브랜드까지 다양한 제품군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걸 보면 최근에 우리한테 굉장히 핫한 무신사랑의 무신사가 생각이 나죠.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소스를 한국화한 게 무신사라고 보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3강
스타일에 관한 부분, 패션 트렌드 스타일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숍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